올해의 책이다. 네, 진심 올해의 책이다. 쫄깃쫄깃한 느낌. 지금 세븐틴만 너부터 하면 안 돼? 해볼게. 그 나부터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책방 로그 촬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해온 영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좀 기분이 남달라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평소와 다르게 한 해 동안 읽었던 각자의 책들 중에서 각각 5권씩 뽑아서 올해의 책을 좀 결산해보는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네, 좀 평소보다 차분한 이유가 있어요.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네. 어제 영상을 다 찍어 놓고 편집하려고 보니까 영상이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오늘 또 해야 돼서 반성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다, 진심이다. 진심 올해의 책이다. 네, 진심 올해의 책이다. 네, 좀 재밌게 좀 해볼까요? 마치 처음 하는 것이냐. 네. 네. 저희 올해의 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혜나 소설가님의 소설집, 첫 번째 소설집 빛을 거두며 빛입니다. 책방 로그에서도 한번 열심히 소개를 했던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올해 읽은 소설집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화자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서 뽑은 소설이에요. 일단 모든 작품마다 두 세대 이상의 인물이 반드시 교차를 하는데, 그 지점이 되게 이 작가님이 이 소설집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랑 닿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 정체성과 위치와 그 자기만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함께 살아가잖아요. 서로를 모르는 채로 혹은 모르고 싶어 하는 채로. 그래서 뭔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과 어쨌든 함께 굴러가는 게 세상인데, 작가님은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더 나은 모습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뭔가 타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연민이나 무작정인 공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하고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하듯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대신에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만 그 노력 정도는 해야 그나마 우리가 세계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작품마다 다 은연중에 스며 있거든요. 그 메시지들이.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절망적이게 보이기보다는 이런 게 함께 있는 게 세상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오히려 거기서부터 좀 시작되는 되게 가느다란 어떤 가능성과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을 이 작가님의 문체로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어쨌든 기저의 따뜻함이 있는 채로 보여줘서 그것을 제가 하나씩 스스로 깨달아가고 인식해가는 과정이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소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세대가 교체하는 모습들이 그냥 우리의 현실을 되게 공평하게 조명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설을 읽을 때는 저도 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편중되게 읽다가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두 가지 입장이 생기는 기분, 그런 것들이 문학이 삶을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봄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의 책은 네. 저희 4월 작가의 책상 전 주인공이었던 윤이나 작가님의 해피엔딩 이후에도 우리는 산다 라는 영화 에세이집이에요. 제가 윤이나 작가님의 글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나 작가님의 글에는 이나 작가님이 원래도 좀 무엇을 하든 구성을 짜서 하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도 그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글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딱 기획이 된 느낌의 글인데, 이 영화도 그렇잖아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가 있잖아요. 엔딩만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 근데 작가님의 글도 그런 글들이 좀 많아요. 읽다 보면 조금씩 작가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가 내 안에서 쌓이고 그만큼 감정도 쌓여가는데, 이 글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그 짜릿함? 이 장면을 이 문장을 보기 여기까지 위해 가기 위해 이 글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가님의 글은 끝까지 읽었을 때 오는 그 감동과 짜릿함이 있어서 근데 그 모든 글들이 다 그렇게 완성도 있게 쓰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너무 24편의 에세이 모두가 어떻게 음. 이런 영화에 이런 글을 썼지? 또 이런 구성으로 썼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게 읽었고요. 저도 영화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지만 아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이런 글이구나를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 에세이로 이 책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 네, 저희 두 번째 올해의 책은 감옥으로부터의 소용이라는 편지로 구성된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가을에 얼리미티드 에디션 페어에 나가서 구매한 책인데요. 이 책을 펴낸 보말람 출판사가 하는 소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책날개에 보면은 수많은 벽 앞에서 스스로 출구를 발명해 나가는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라인으로 출구 총서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되게 멋진 너무 이름이다. 멋있는 그래서 그 넘버링이 되는데 이 책은 세 번째 3번 출간된 출구? 책으로 3번 출구라고 또 이름을 붙여놓은 게 너무 호기심이 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소영 작가님은 어떤 감옥을 통과해서 어떤 출구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박정희 정권 시대에 대학생이 된 여성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모에게 고백하는 편지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여성이 10대 동안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결핍과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갈무리하고 나의 진짜 인생을 스스로 좀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약간 다짐하듯이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의 삶이 사실 평탄치 않아요. 저희가 알고 있듯이 한국의 근대사가 너무 이제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고 그것을 또 되게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나아가거든요. 나이를 먹거든요. 민주화 운동도 하고 야학도 설립하고 끝내 이제 자신과 같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단체를 설립하고 그 과정까지가 저희가 이제 글로 배우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았던 모든 폭력과 차별과 그런 것들을 다 온몸으로 견뎌내는데 이 책이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더 특별한 부분은 여성의 목소리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좀 많은 역사적인 순간들에서 여성들이 자주 지워지곤 하는데 그 시기를 되게 생생하게 살아내고 또 지금은 자기만의 자유와 삶을 잘 유지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생존자로서 그 시기를 돌아보는 얘기를 듣는 게 좀 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자기의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함께 운동했던 동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낳은 딸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의 미래를 응원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다른 세대의 또 두 여성이 마지막에 교차를 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그런 목소리가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들까지 닿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그게 되게 큰 힘과 응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절절한 서사를 글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되게 어떤 잘 맞는 다큐멘터리를 글로 읽는 것 같은 그런 읽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이야기여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의 두 번째 올해의 책은 네. 사실 저만의 올해의 책은 아니고 네. 제 올해의 책도 있긴 할 수 있는 혜은과 저 공동의 올해의 책인데 네. 제가 선택했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는 미셸 자우너라는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집 안에서 겪는 엄마와의 문화 차이 그런 지독한 갈등을 모녀의 갈등을 너무 생생하고 솔직하게 풀어쓴 에세이예요. 근데 왜 제목이 H마트에서 울다 하냐면 엄마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 책의 마지막쯤에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국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음식이잖아요. 한국 음식. 근데 그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미국에서는 H마트, 그러니까 한인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작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H마트에만 가면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이 난다. 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죽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쵸. 책인데, 애도의 약간 이야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투병을 시작하면서 이제 임종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맞아. 치열하구나. 옆에서 간병을 하는 딸도 그렇고 또 아픈 몸에도 그 한국 엄마 특유의 잔소리와 네. 참견과 또 이제 딸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하나 다 이제 참견을 해야 하는, 컴펌을 내리는. 아픈 몸으로도 그걸 해야만 하는 한국인 엄마와 또 또 참지 않는 네. 딸의 그런 관계가 너무 잘 표현이 되어 맞아요. 있어요. 아주 네,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 맞아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도 근데 비로소 엄마가 아파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좀 애석함도 있거든요. 미리미리 해소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러기 쉽지 않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이 관계 안에서 응어리가 풀어지는데, 그게 하필 이제 이 작가의 경우에는 엄마의 어떤 투병으로부터 시작돼서 어쨌든 좀 가슴 아프지만 이 기회를 또 그런 의미로, 화해의 의미로 또 네네. 지내기도 해요, 이 시기를요. 그러면 세 번째 책인데, 저의 세 번째 책은 정용준 소설가의 산문집 소설 만세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이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르의 소설에 대한 예찬을 가득 담아놓은 책이어서 일단 읽는 것만으로도 저의 덕심이 약간 충족되는 책이었고, 이 책을 더 보편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야기의 힘을 믿고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분이 자기한테 필요했던 말들을 자기가 찾아서 썼듯이 어떤 장르의 무엇이든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서는 좀 동기부여나 동력이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럴 때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드는, 나를 더 믿고 해볼 수 있게 만드는 명쾌한 조언들이 여기 있어요. 그걸 하려고 만들어진 책은 아닌데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이 있는 어떤 자리마다 자기만의 키워드를 넣어서 읽어보실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책이라 각자 자기만의 꿈을 품고 있는 동시에 어떤 책을 읽는 흥미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뜻밖의 그런 힘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만세라는 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세를 외칠 일이 별로 없는데 대한독립 만세 말고는. 없죠. 진짜 만세? 맞아. 만세 산창 언제 해봤지? 저는 세븐틴 만세밖에. 나의 바람과 해냈을 때 축하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소설 예찬 막 이런 거였으면은 그냥 이러고 했는데 만세? 만세면 조금 다른 거야. 내가 마음이. 만세까지 하는 거라면. 근데 이 작가님 서문에 이 소설 만세라는 이름을 짓고 되게 좋았던 게 앞에 무얼 붙여도 소설 만세를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만세. 그렇지만 소설 만세. 그러니까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나를 주저앉히는 시간들이 많겠지만 만세를 외치고 싶다는 거잖아. 나는 그 만세가 우리가 배우기로는 대한독립 만세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소설이 기쁨. 그러니까 이 소설이 만세는, 대한독립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읽는 저희로서는 맞아, 만세라는 거를 이게 뭐 쓰는 것도 그렇고 부를 일이 없죠. 근데 소설 만세를 통해서 그 정도의 올해 마음이 저희가 좀 확인을 했다. 다른 종류의 만세를. 근데 그거 확인하는 게 되게 좋았다. 너무 네. 만세입니다.
정영준 만세. 정영준 만세입니다.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네.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라는 김병훈 작가님 소설집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미 네, 만세나 다름없이 얘기를 많이 줌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신기한 타이밍으로 독서 모임 했고 작가님도 잘 봐주셔서 네. 아주 뿌듯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책인데 네. 일단 퀴어 소설집이고요. 읽다 보면 이게 자전적인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진정성이나 그 성정체성에 대한 진솔한 고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닌 이상 해본 적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너무 흥미롭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읽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소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한 편 한 편의 소설이 굉장히 연출이 소설적으로 뛰어나다. 잘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아 소설이지 너무 좋다. 근데 끝까지 다 읽고 이 책을 다 덮고 나면 뭐 소설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맞아요. 에세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좋은 소설집 한 권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었습니다. 소설을 읽는 어떤 충족감을 완전히 채워주는 너무 좋았어요. 장면이 작품마다 다 있고 네. 계속 보고 싶은 김병훈 작가님의 맞아요. 소설은 너무 기대가 계속 되고 네. 계속 알고 싶어요. 맞아요. 작가님이 보여주려는 세계가 계속 소설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의 네 번째 책은 비비언 고닉이라는 외국 학자가 쓴 아무도 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은 대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모두한테 좀 바치고 싶은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반드시 뭐 도시에 살지 않아도 자기만의 대도시로 은유되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다사다난한 삶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타인들이 또 끼어 있고 원치 않아도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삶 속에서 참 분투하는 현대인들한테 위로가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들의 시점으로 쓰인 책이기도 하고 일단 에세이 자체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비비언 고닉의 관찰기처럼 흘러가는데 그 관찰 안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시끄럽지만 가끔 믿을 수 없이 고독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내가 좀 지워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나로서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나이기를 바라는 그 모순적인 마음을 갖고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숙제들을 하나씩 깨가면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비비언 고닉은 그 지점을 정확히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인과 세계와 정말 잘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 빠지고 결국은 연결이구나 또 이런 어떤 더 큰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피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시켜주는 그 언어가 되게 좀 저는 좀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걸 이제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로서 정말 잘 살고 싶다면 그래 그거 제대로 마주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약간 이런 도전하는 마음이 좀 되기도 해요. 이 뭔가 지겹고 지루한 삶을 조금 그래도 좀 다짐하고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언어가 가진 힘이. 이 작가의 그 관찰하는 그 방식이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랑 별개로 좀 재밌거든요.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구나 하는 동시에 재미있네 역시 인간들이랑 뭐 이런 저도 같이 관찰자의 마음이 되기도 해서 외국인 에세이 같다 정말 뭔가 한국 감성이랑 좀 별개의 방식으로 하지만 나를 위로해주는구나 하는 독특한 독서여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네 번째 책은 여기도 외국인이네요. 리처드 파워스의 장편 소설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입니다. 이거는 좀 두꺼운 소설이긴 한데요. 과한 공감 능력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9살 로빈과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우주 연구자
우주 행성 연구자인 아빠 시오가 둘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부자의 이야기네요. 네네 부자의 이야기를 크게는 그렇게 담았다고 할 수 있고요. 작게는 이 로빈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죽은 이후로 그 공감 능력이 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과한 공감 능력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고통을 받는 부분은 동물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는 것, 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에 너무 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로빈이란 아이를 잘 이해해주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랑 조금만 틀어지면 막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그의 아빠 시오는 로빈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 1인 시위 같은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거든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자기도 아내 없이, 아이의 엄마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과정? 그게 이제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둘이 나누는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오히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무감한 거죠. 네네. 이 아이가 과하게 예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너무 과하게 무감하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예민함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이 책은 소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의 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읽으면서 소설이 주는 감동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책인데요. 저희 올해 마지막 도서는 큐큐 출판사에서 펴낸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라는 단편선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모든 단편들이 다 이제 여성 커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여성으로 꽉 채워질 수가 없는 책인데 그래도 진짜 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제 올해 책 중에 한 권 이유는 온전한 당사자성은 없지만 현재 비혼인 상태의 제가 저의 여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레즈비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우리가 미래에도 더 나이가 들어서 서로한테 온전히 서로를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저의 어떤 평소에 친구들과 나누는 걱정,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투영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같은 어떤 여러 퀴어 소설 안에서도 같은 성을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더 섬세하게 이입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여성과 여성의 조합이 참 안전하고 완전해 보이는 동시에 사회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훨씬 더 불안하고 위태로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조마조마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소설집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연애하고 싶어지고 너무 이들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맞닿아 있지만 그럼에도 둘이 함께라면 정말 둘만 있다면 다 해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진짜 그런 막연한 응원과 지지를 해주고 싶고 또 그들 스스로 그거를 확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보기가 좋기도 하고 결국에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올해 여러 가지 소설을 읽었지만 이렇게 여성 커플들로만 채워진 이야기가 어쨌든 특별하기도 해서 한 번쯤 이렇게 좀 크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저의 올해 책은 완전 좀 신간이에요. 맞아요. 영화관 소설집 캐스팅입니다. 이 책은 7편의 영화관이라는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이 모인 앤솔러지 소설집인데요. 배경이 어쨌든 다 영화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올해 영화관 에세이를 출간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좀 사심을 담아서 같이 읽을 수 같이 있는 읽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에세이와 책을 영화. 올해의 책으로 꼽은 거기도 한데 근데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말 7편의 소설이 다 너무 좋고요.
흔히들 영화관 소설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 기발하고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이 책을 영업하기에 치트키 같은 소설이 있는데 마지막에 실린 헌정현 작가님의 여름잠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것은 미국인 70대 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옛 영화관 터를 탐방을 해요. 그래서 그 탐방을 도와주는 어떤 여성이 이 소설의 화자인데 왜 이 70대 미국인이 하필이면 영화관 터를 한국에 관광을 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이분이 사실 7, 80년대에 한국에서 영화를 연구하시던 연구학자인데, 그때 본인이 어떤 극장 앞에서 여학생을 만난 이후로 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잠을 되찾고 싶어서 다시 왔다. 근데 그 여학생을 마주쳤던 장소가 81년 광주예요. 그럼 대충 짐작이 가는 어떤 짐작이 가는 사건과 부분이 있고, 또 그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일지 않을 알 수 수 없다. 없죠. 이런 짧은 영화관이 배경인 소설집에서 읽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한테는 더 감동이 컸고요. 이런 근현대사를 가지고 쓴 소설은 그냥 치트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키워드가 영화관으로 조합이 되니까 너무 궁금해지고. 네, 그 광주 극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건데요. 실제로 광주 극장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그렇구나. 극장이라서 그 극장을 찾아보시면서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10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겹치는 책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다른 분들의 목록도 궁금하니까요. 저희의 그 지금까지의 그 추천 평을 듣고 가장 내가 영업이 됐다 하는 책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이거 뭔가 감회가 남다르다. 한 해 동안 책방로그를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장 좀 최근에 올린 영상 조회수가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1000명을 돌파해가지고 네. 조금씩 알고리즘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노출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눌러서 네.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뭐 앞부분만 보고 다 나가셨지만 그런 거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다 그래프가 다 나온답니다. 네. 새해에는 더 뭔가 성실하고 네. 열심히 책 이야기 할 거니까요. 비주류의 일인데 이것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여기 직접 와주시기도 하고 한다는 거를 가끔 생각할 때마다 좀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